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곽요하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23일 곽요하 선수에게 6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곽요하 선수의 해명이 지금 논란입니다. 어머니 친구가 준 한약을 먹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인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약에 도핑 약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를 연결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흥국생명의 곽요하 선수에게 이제 검출된 금지 약물이 펜디메트라진 그리고 펜메트라진이잖아요. 자, 이 약물은 어떤 네네. 기능을 가진 건가요? 기본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것이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각성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품으로 이게 오용하거나 좀 남용했을 경우에는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관리하는 의약품입니다. 예, 경기 능력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인가요? 네네네. 집중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각성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한의사협회 주장은 이 성분이 한약에는 절대 포함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당연하게 한약에서 있을 수가 없는 성분이고요. 인공적으로 이것이 합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한약재를 탕전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은 실수로 혹은 고의로 처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것이 펜디메트라진 그리고 펜메트라진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약품이고 또 전문의약품입니다. 예. 실수로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약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식약처에서 인증한 규격 한약재로 한의원이나 또는 한방병원에서 처방된 걸 말합니다. 예. 이런 정상적인 한약에서는 검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약에는 절대 포함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선수에게 검출됐다면 그러면 이것은 약국에서 처방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로 도핑에서 이것이 검출됐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한약의 성분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한약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성분이다. 네네. 예전에 높이뛰기 선수였던 임모 선수도 도핑에서 문제가 된 뒤에는 한약을 복용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진해환이라고 하는 출처가 불명확한 민간요법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처방된 한약에 의해서 도핑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곽유하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약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극소수 선수들이겠지만 이게 도핑이 문제가 됐을 때 도덕적인 문제나 또 스포츠 윤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약을 핑계 삼아가지고 어떤 수단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저희는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당시 2010년에 이제 진해환을 먹었다라고 밝혔던 이문지 선수 같은 경우에 진해도 사실상 한약재로 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전문가들은 한약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약재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진해도. 근데 기본적으로 한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그런 한약재들을 제외하고 투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진해환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한약재는 투약 안 한다. 교육받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한약재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네네. 이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또 의도적으로 투약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 곽유하 선수가 먹은 한약에도 의도적으로 한의사 혹은 그 한약방에서 어떤 그 약재를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의도적으로도 절대 넣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천연물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약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진해환을 복용했을 때 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을까요? 다른 경로로 민간요법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요. 다른 도핑에 걸릴 만한 양성 반응이 나올 만한 약재가 섞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선수 그 경기력 증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혼입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한의원에서 처방된 한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박태환 선수 경우도 분명히 그 의사나 약사는 다 교육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다 의료 윤리가 있는데도 이제 잘못된 약을 처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한약사들도 도핑 우려가 있는 한약재가 15종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도핑 우려가 있는 약제가 15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도핑의 우려가 있는 약제를 설령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투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아주 굉장히 고농도로 투약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예. 일반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서 투약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 고농도로 투약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희가 그거를 윤리적으로 그 약제를 선수들에게 투약하지 않는 이유는 도핑에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 약제를 투약한다고 또 100% 도핑에 걸리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성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약제들과는 좀 다르다. 약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윤리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가능성도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예, 그런 가능성도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2일 한의사협회에서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 한약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네네. 자, 어떤 한약을 주신다는 얘기죠? 저희가 2004년도에 홍콩에서 사스가 좀 큰 문제가 됐을 때 예.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의료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약을 투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연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때 한약을 투약한 군에서는 사스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고 또 투약하지 않은 군에서는 0.4% 정도의 감염률을 나타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저희는 이때 투약했던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좀 시사되는 한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예. 관련 학계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한약 처방을 선정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아니고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국민을 현혹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네네. 예방 효과는 아직 검증 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사스와 메르스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메르스에 대한 치료 방법이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사스 때 치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투약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였습니다.